프로의 시선 이어가겠습니다.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현재 코스피, 코스닥, 참 어떤 종목 위주로 이제 시장의 변화를 느껴야 하는 건가 고민 많으실 것 같아서요. 두 프로 빠르게 모셔보겠습니다.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차영주 MTN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할 얘기가 참 많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매수가 아니라 매도부터 한번 볼게요. 왜냐하면 외국인이 지금 매도 물량을 더 많이 쌓아 나가고 있는 구간인데요. 어디 쪽으로 출회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그간 올랐었던 쪽입니다. 그리고 대형주가 많이 포진이 되어 있어요. 전반적으로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반도체 투톱 덜어내고 있고요. LG화학, 한미반도체 등등 지금 여러 가지 사이즈 큰 종목들 확실히 덜어내는 움직임 나타납니다. 이게 또 기회가 될 수 있을지 저희 얘기 나눠봐야 될 것 같아서요. 먼저 임순재 대표님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동안 단순히 반도체 업사이클이다만 믿고 끌고 와도 괜찮았던 구간이었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흐릿해진 건 아닌 것 같은데 오늘 최근에 좀 분위기가 달라진 게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어떤 의미로 보실까요? 일단 뭐 전체적인 반도체 업황에 대한 이제 분위기다라기보다는 이제 AI 관련된 분야의 분위기가 조금 바뀌었다라고 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이제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AI 관련된 반도체주들이 조금 이제 최근에 조정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이 국내에도 같이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렇게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이제 조정을 받는 이유는 그동안 이제 올랐었다라는 부분을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반도체 업황 같은 경우는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 지금 호황세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게 이제 대체적인 시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하반기 이후에도 지금 반도체 가격들의 이제 상승세가 좀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가 이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계속 좀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3분기에 서버용 D램과 그다음에 기업용 낸드 가격을 15에서 20% 정도 지금 인상을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그런 상황이고요. 뭐 3분기 특히 이제 하반기, 4분기 때는 아마 이런 이제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공급이 수요를 못 쫓아간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부터는 수요가 확실하게 이제 우위에서는 그런 이제 시장이다라고 보면 이런 반도체 기업들의 이런 생산이 늘어날수록 그만큼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조정을 받고는 있지만 이게 뭐 반도체 업황의 부진에 따른 그런 조정이다라기보다는 일시적인 조정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시적이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면 오늘이 또 기회로 봐도 괜찮을까? 이 부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점검할 게 있어 보입니다. 최근에 트럼프 트레이드 시장이 굉장히 성격이 짙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이 단어만 얘기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차영주 의원님, 근데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게 트럼프 후보가 대만에게 우리가 방위비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엔비디아가 지금 주춤거리는 거 어떻게 보면 TSMC가 또 대만의 중심에 있고 그런 흐름에 있어서 살짝 지금은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봐야 할까요? 이런 트럼프적인 성격이? 그거는 좀 논리적인 비약 쪽에 좀 가까울 것 같습니다. 예. 뭐 대만의 방위비를 받아야 된다. 우리한테도 트럼프 대통령 때 방위비를 5조를 요구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한 1조 정도 내고 있는데 5조를 요구해가지고 그때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거를 이제 그 끝까지 버텨가지고 1조 2천억인가로 막아낸 경험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한테도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방위비 증액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대만에 대해서 당연히 얘기하는 거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방산주들이 저는 움직였다라고 보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끼어들 이유가 없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의 현상이다라고 봐야지 이게 TSMC와 연결은 좀 너무 저는 논리적인 비약일 수도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한편 우리가 이제 그때 당시에 5조를 요구했을 때 1조로 막아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정학적으로 위치한 동북아에 대한 부분들 꼭 우리가 북한만을 위해서 주한미군이 있는 게 아니라 동북아를 지켜야 된다는 논리로 대응을 했거든요. 만약에 대만에 대해서 그렇게 요구를 한다면 대만은 그러면 TSMC 수출을 중으로 돌리겠다라고 또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건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단순하게 이것 때문에 악재다라고 저는 보는 것은 우리가 현재 지금 지정학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복잡하게 생각해야 된다. 단순할수록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하이닉스는 제가 월요일 날 30%, 어제 50% 매도 의견을 말씀드렸죠. 아침 개장 시간에 그리고 오후에 랭킹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제가 그동안에 일괄되게 말씀드려 왔었던 세 번째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로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은 올 여름에 이제 변동성이 시작됐고 올 여름까지만 보자. 지금 이제 엔비디아에 대해서 논란이 시작된 게 언제까지 들고 있어야 되냐는 논쟁이죠. 근데 저는 MTN 시청자 여러분들께 올 초부터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내후년까지 갑니다만 어쨌든 우리는 여름에 빠져나옵시다라고 말씀드렸고, 근데 생각보다 좀 강할 것 같아요라고 다시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이제 변동성이 세 번째 변동성이 생기면 팔아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세 번째 변동성이 좀 일찍 시작됐고 월요일부터 계속해서 지속적인 매도 의견을 말씀드려 왔습니다. 네. 따라서 지금은 저는 이게 끝났다라고 보여지는 않아요. 하지만 일단 지금 저런 변동성이 시작됐다라는 것은 지금 최근에 보지 못했던 변동성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리스크 관리라기보다는 차익 실현을 좀 하시고 그다음에 차분히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업황이 끝났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이 업황은 지금 아직까지도 엔비디아와 하이닉스 독주를 끊어내는 기업이 아무도 없어요. 지금 다들 뭐 하겠다, 예상이다, 전망이다라는 얘기가 나오지 어떠한 기업도 이 둘의 동맹을 끊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명 그렇지만 올 가을, 내년에는 나타날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하지만 주가는 6개월을 선반영한다라고 본다라면 올 여름쯤이라면 이제부터 엔비디아나 하이닉스는 복잡한 셈법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단순하게 그전에는 밀릴 때마다 사십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밀릴 때 과연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전략적인 부분들을 잘 고민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어떤 의견으로 정답 한번 내려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 지금은 차익을 챙기고 보자라는 거죠. 지금 하이닉스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본다면 최근에 잡으신 분들 입장이 아니라면 다 수익 구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저와 같이 지금 올해 내내 하이닉스를 보셨던 분들은 밀릴 때마다 사와서 지금 평균 단가가 굉장히 낮으실 거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한번 챙기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비가 올 때는 잠시 우산을 쓰는 것도 비를 좀 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매수를 하고 싶은 분들에게 있어서는 20만 원 초? 그러니까 그 라인대를 정하는 것이 좀 의미가 있나요? 지금 그거는 안 좋아요. 왜냐하면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궁금한 게 있죠. 그럼 얼마까지 빠지면 사야 돼? 라는 건데 그거는 수급 논리를 보셔야 돼요. 이게 단순하게 얼마까지 빠지면 봐야 된다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게까지 올라오고 이렇게까지 많은 분들이 보시는 거는 단순하게 20만 원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20만 원에 가서 팔고 싶은 사람들은 20만 원 깨지면 또 팔겠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얼마에 사야 된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 시장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이 없는 종목들은 가능한데 이렇게 지금 뭐 우리가 테슬라라든지 엔비디아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같은 그런 종목들은 저는 차트에 모든 것이 녹아 들어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거듭 강조하면서 그거는 지금은 저점을 섣불리 잡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일단 무계획이 계획이다로 정리를 해보겠고요. 그래도 실적 발표 줄줄이 이어지고는 있습니다. 오늘 ASML 2분기 실적 뭐 주기적으로 상승은 좀 가능할 것이다 라는 정도의 수치는 확인이 되어 있는데 이번 주 뭐 TSMC 그리고 또 7월 말에 SK하이닉스 등등등 있거든요. 이런 이벤트 때마다 과연 수급이 쏠리는지 안 쏠리는지를 보고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에 있어서는 무계획을 계획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삼성전자가 평택 4공장에서 낸드라인 구축한다. 이제 감산기조 끝내고 이제 레거시 쪽에 있어서도 막 투입을 하는 것 같고요. 여기에 더해서 HBM 쪽에 있어서도 공급이 임박될 수밖에 없는 엔비디아의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4세대 AI 가속기 블랙웰이 있는데요. 이 블랙웰에는 5세대 HBM이 16개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제 삼성전자가 이 공급량을 충족을 시켜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시장의 논리가 오늘 일부 반영이 됐던 것 같긴 한데 수급의 힘에 못 미쳐서 오후장 들어서 살짝 힘이 붙여 보이기도 합니다. 임순재 대표님, 삼성전자는 그렇다면 더 견고한 측면이겠네요. SK하이닉스 대비해서요? 그렇죠. 삼성전자가 좀 더 SK하이닉스보다는 좀 낫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뭐 그러니까 HBM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이제 좋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다라는 점을 좀 주목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HBM3 이 D램이 이제 납품이 엔비디아의 퀄테스트를 통과하고 납품이 이제 본격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에 따른 추가적인 이제 수익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이제 움직인 게 이제 대만의 이제 이런 조사 업체인 트랜스포스가 올 하반기에 삼성전자가 HBM3 이 D램을 납품할 것이다. 양산에서 납품할 것이다라는 이제 기사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양산에 임박했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만약 이렇게 삼성전자가 뭐 HBM3 E램을 이제 양산을 해서 뭐 납품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보다는 뭐 주가가 당연히 더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9만 원대, 9만 전자는 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좀 전에 앵커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반도체 공장들의 가동률이 점차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반도체 공장이 가동률이 올라가면서 지금 가격도 같이 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하반기에 뭐 매출도 수량도 증가하고 가격도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뭐 매출이나 그다음에 영업이익 측면에서 당연히 긍정적으로 보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HBM 관련된 AI 반도체에 있는 동안 그게 거의 못 움직였거든요. 뭐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에 만약 HBM 부분이 이제 새롭게 붙는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는 뭐 충분히 상승 여력은 아직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참 저희를 울리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는데 지금 들어서는 계속해서 또 이렇게 반도체 주가 일제히 내릴 때 이 정도면 지켜준다. 라는 흐름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쪽으로 또 넘어가 볼게요. 우리가 반도체를 볼 때 이렇게 투탑만 보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에 보시다시피 한미 반도체도 있고 이수페타시스와 같은 쪽도 있고요. 차영주 의원님, 참 주식이란 게 하루 걸러 하루 이렇게 표정이 달라집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여의도에서 지금 안 사면 안 됩니다. 사십시오.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 충분히 증권가에서 제시한 목표가까지 갈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가 어제 주된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빠지면 그 내용이 훼손된 게 아니라면 지금 세일 구간으로 저희는 받아들여도 되는 거예요? 그 내용에 대한 논리를 여러분들이 한번 차분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안 사면 된다. 근데 저는 애널리스트 분이 사라 팔아라라고 얘기한다라는 게 조금 자신의 그 범위를 벗어난 게 아닌가 싶어요. 애널리스트는 평가를 해서 이 주식이 좋다, 어느 정도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애널리스트는 사라 팔아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죠. 사라 팔아라는 누가 얘기해야 되죠? 주식 시장에 수많은 있는 영업점에 있는 계신 분들이 사야 된다, 팔아야 된다 의견을 제시하는 거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일부 애널리스트 분들이 과거와 다르게 그 증권사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 지금이 제일 싸다, 사야 된다, 뭐 얼마, 뭐 꼭 지금 안다고 후회한다, 뭐 이런 자극적인 문구들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그 문구에 대해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자, 일단 지금 놓고 본다라면 뭐 애널리스트 분의 의견이니까 의견으로 이제 치겠습니다. 그분이 네.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근데 여러분들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리포트를 보시면 최소한 6개월에서 1년짜리 목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사라 그래서 어제 샀는데 오늘 왜 빠지면 그 애널리스트 틀렸다? 그건 아닙니다. 6개월을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일단 시장에 있어서 우리가 주식 시장을 예측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시장에서 변동성이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나쁜 건 아닌데 일단 변동성이 시작됐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한미반도체와 이수페타시스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는 없겠죠.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뭐 어차피 조금 약간 논외로 치고 하이닉스, 네? 이수페타시스, 한미반도체를 저 밑에 사서 최소한 30% 이상 수익이 나 있는데 이런 변동성을 견뎌낼 마음이 있으신지요? 아니면 일단 겁이 나니까 팔고 넘어가겠다라는 생각이 더 강할까요? 저는 후자가 더 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이제 날씨도 우중충하다 네. 보니까 그런 거죠. 이걸 내가 견디고 여기서 더 먹을까? 아니야, 일단 30% 챙기고 보자라는 게 더 강할 것 같아요. 그들이 지금은 승자다라고 보는 거죠. 지금 밀리면 사겠다라는 분들이 아니라 지금이 저점에 있는 주식이 아니잖아요. 행복한 고민을 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행복한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만약에 지금 여기서 나는 거기 동의 안 해. 좀 더 갈 거야라고 하다가 30%가 25% 수익으로 바뀌는 순간 급격히 매도 사인이 나온다라는 거죠. 자, 음봉의 하나는 그렇게 무섭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음봉이 2개, 3개가 된다라면 많은 분들이 매도에 동참할 수밖에 없다라는 현실적인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올라가 있는 주식이 하루 이틀 빠졌다 그래서 매수 관점으로 본다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차 의원님, 지금 SK 하이닉스 밸류체인 쪽 아니라 삼성전자 밸류체인 쪽 내에서도 빠지는 종목은 좀 있어 보이는데 역시나 같은 의견이실까요? 왜냐면 레벨이 구간이 좀 달라서요. 근데 지금 오늘 조금 날씨에 비유하면 오늘 정말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많이 왔습니다. 네.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우량한 나무나 조그만 나무나 다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은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반도체를 팔고 있잖아요. 네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비가 막 오는데 나는 비를 안 맞을 거라고 피해봤자 이거는 뭐 한두 방울 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 지금은 제가 볼 때는 뭐냐면 지금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일단 조금 한두 걸음 좀 여유를 물러나서? 두고 네. 차분히 보시면 되지 이 속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찾아서 바닥에서 딱 잡겠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좀 그런 거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욕심일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진짜 무계획이 계획이고 오늘은 관망하는 자리로서 반도체를 봐라.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때가 왔을 때 그때 지금은 또 좋은 때다. 햇빛이 비친다라는 얘기를 좀 들어보면 그때 다시 고민을 해보는 것으로 반도체는 정리해볼게요. 논점이 최근에 좀 반도체를 둘러싼 논점이 많이 달라졌죠. 자, 이어서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서요. 흐름 보겠습니다. 1위가 삼성중공업입니다. 오늘 진짜 예쁘게 올라왔죠. HD 한국조선해양. 수년 전에 만들었었던 고점 이미 뚫은 지 오래죠.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도 확인됩니다. 그러니까 조선 슈퍼사이클 얘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이 많이 사는 만큼 삼성중공업이 6% 가깝게 현재도 시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참 긍정적이고요. 하나오션, HD 현대중공업, 조선해양 등등 다 플러스권 나타납니다.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요. 자, 임순재 대표님. 근데 사실 슈퍼사이클 얘기는 이미 그 전부터 쭉 들어왔었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 그렇다면 말하고 있는 슈퍼사이클이 초입이라는 의미일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대형주에 붙는 게 맞아요? 이미 고점 갱신하고 있는? 여전히 대형주 같은 경우는 실적이 이제 바탕이 된다는 네.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분기 컨센서스를 본다라고 해도 기본적으로 한 20-30% 정도 이제 매출이 증가할 것이다.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100% 전후로 아마 상승을 할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실적이 개선이 된다라는 게 가장 큰 메리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여기에 이제 선박에 관련된 수주 부분도 여전히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올 상반기에 지금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연간 목표를 지금 초과 달성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연간 수주 목표의 50% 이상을 지금 달성할 만큼 일단 수주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점도 같이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클락슨 이제 신조선가도 지금 7월 달에 이제 187.23포인트를 기록을 하면서 이게 2008년 9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지금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새롭게 이제 선박을 만들 때 높은 가격으로 수주를 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면 계속 지금 상황에서 매출이 조선소 같은 경우에 이제 매출을 잡힐 때 선박이 최종적으로 인도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으로 계속 신조선가가 올라간다라고 보면 최소한 지금 주문받고 있는 선박 같은 경우에는 2-3년 후에 인도될 때 지금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이제 매출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면 최소한 2-3년 정도는 매출에 대한 기대 우려는 하지 않으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다만 이렇게 이제 최근에 급등을 했었던 게 과연 어느 정도 수준까지의 주가를 실적을 선반영했느냐라는 건 이제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2-3년 정도의 그 부분은 이미 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추가적으로 얼마만큼 수주를 잘 하느냐에 따라서 하반기에 주가 흐름새도 좀 달라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순재 대표님, 그러면 사실 수주 많이 받은 쪽, 말씀해 주셨지만 HD 한국조선해양 이미 올해 목표치 다 달성했잖아요. 상반기인데도. 그렇다면 앞으로 계속해서 실적 좋아질 거니까 이쪽으로 가는 게 좋아요? 아니면 그간 한국조선해양 대비 못 갔었던 삼성중공업 하나오션이 오늘 움직이는데 이런 키맞추기적 성격이 강한 쪽에서 저희는 탄력을 노려보는 게 더 좋을까요? 일단 전체적으로 다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중에서 아마 삼성중공업이 상대적으로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가장 시가총액이라는 관점에서도 많이 생각을 하지만 그 주식에 대한 이제 그 개별적인 단가도 많이 생각을 하신다라고 보면 상대적으로 이제 좀 저렴하게 보이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 좀 더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 오늘도 흐름 굉장히 주도하고 있습니다. 추가 흐름도 계속 연이어 살펴볼게요. 만약에 이런 빅 조선주가 나는 좀 안 맞다, 좀 나의 투자 성향과 안 맞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오히려 기자재 쪽으로 좀 많이 둘러보기 하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글쎄요, 차용주 위원님, 기자재도 이런 조선 사이클에 있어서 탄력도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나요?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그 조선주들의 사이클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선주가 그동안 몇 년 동안 조선주들 투자하신 분들이 별로 재미를 못 보셨던 것들 중에 하나가 수주 잔고가 좋다. 네. 그다음에 신조선가가 올라간다.
뭐 전쟁이 터졌다. 네.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주들이 못 갔죠. 상당히 안타까운 현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뭐 이익이 제대로 나지 못해서 제가 안타까운 양치기 소년이라고도 표현을 했었죠. 계속해서 다음 분기에 이익을 낸다라고 했지만 뭐 수주잔고라든지 신종성가 상승에도 전혀 꿈쩍하지 못했었죠. 그러다가 지금 현재 이런 모습들을 보여준 게 제가 HD 한국조선행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14만 원 밑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14만 원에서 15만 원을 돌파하게 된다면 역사적인 박스권을 돌파해서 신고가를 계속 갈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죠. 네. 14만 원 넘으면 매수하십시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17만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지금 이순재 대표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어요. 그게 이제 반영된 주가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전에는 이게 주가에 반영이 안 되다가 이젠 주가에 이제 반영이 되면서 탄력들을 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근데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이런 좋은 얘기들이 1년 전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1년 전에는 못 올랐죠. 근데 지금 이렇게 올랐다라는 거죠. 그런데 조선주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에서 이제 우리가 우리가 피팅 밸브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저는 그 부분은 조금 구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피팅 밸브가 올라간 게 어제 동해 가스전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밸브에 대한 부분들 나왔죠. 그리고 이제 조선업종에 올라가면 밸브가 따라간다라는 개념이지만 원래 피팅 밸브는 그동안의 수주잔고에 따라서 막대하게 이익을 내고 있었어요. 얘네들은 이익을 내고 있었는데 얘네들한테 돈을 챙겨주다 보니까 조선사가 이익이 안 났던 거죠. 근데 이제 조선사들이 이익을 내는 거기 때문에 이 조선사들이 이익이 낸다라고 해서 밸브를 보자라는 관점으로 보는 것은 저는 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그러니까 조선주가 가면 밸브가 따라간다라는 도식적으로 따라가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는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산업의 사이클을 보게 된다라면 조선업종이 지금 호황이 나타난 거 열심히 일하는 것은 벌써 몇 년 됐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 뭐 인력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중에 이제 수주잔고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밸브나 이런 데들은 다 수익을 보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이익이 난다는 개념보다는 저는 오히려 지금 조선주에 집중해야 될 때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 단지 오늘 한국조선해양이 거래량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십자형 전환형의 모양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삼성중공업도 오늘 장대 양보를 쏟으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권에 들어온 건 사실입니다만 역설적으로 이렇게 관심권에 들어왔을 때 거래가 분출했다라는 점, 요 점은 우리가 오늘 수요일이니까 목금을 한번 유심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걸 받아 먹고 올라가느냐, 아니면 여기서 일단 한번 쉬었다 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냉정히 좀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수급장이기 때문에 수급장에서는 차트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재료를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재료가 굉장히 받침이 돼서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지금 제가 HD 한국조선해양 얘기할 때 14만 원 뚫을 때 뭐 어떠한 수주잔고의 얘기는 단 한마디도 말씀 안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보다는 박스권을 뚫어주는 차트가 더 무서운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14만 원대부터 이제 박스 돌파 시에 무시무시한 움직임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라고 했었는데 한국조선해양 지금 18만 원 부근까지 갔죠. 이제부터는 확실히 이제 수급에 좀 더 민감한 시장이기 때문에 목요일, 금요일 어떻게 차트 모양이 만들어지는지 확인하고 조선주 추가 움직임 볼게요. 참고로 오늘 여의도에서는 조선주에 대한 목표 주가를 다 일제히 올렸다라는 점까지는 같이 염두를 해보겠습니다. 자, 뒤이어서 기관 순매수 탑10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이슈 이벤트가 있는 SK이노베이션 뭐 같이 담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생겨볼 게 이런 중공업단, 산업재단이 움직이는데요. 현대건설 움직이고요. GS건설 움직입니다. 와, 건설이 이제 움직인단 말이야? 근데 건설주들도 진짜 소외됐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움직인다라는 것의 의미는 어느 정도로 봐야 할까? 왜냐면 그간 PF 그늘에 가려져 있었어요.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훈풍인가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지금 들어간다라는 거, 수급이 붙었다라는 거에서 유의미성 평가하십니까, 임 대표님? 일단 뭐 트럼프 영향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제한적이요? 네, 뭐 일단 뭐 우크라이나 관련된 뭐 재건 관련된 뭐 얘기들이 네. 나오면서 뭐 움직였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거보다는 미국에서 이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좀 이제 많이 나왔다라는 거고요. 여기에 서울 지역이 이제 부동산 가격이 계속 좀 강세를 보이면서 그러면 과거에 있었던 PF, 특히 이제 수도권 중심의 PF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기대감이 지금 주가를 좀 강하게 올리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수도권 내 주요 아파트 시세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전고점 수준까지 지금 회복을 할 만큼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좀 좋아졌고요. 그리고 서울 시내에서 지금 아파트 분양하는 것 같은 경우는 뭐 미분양이 거의 없을 만큼 분양이 잘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이렇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올랐다라고 보면 과연 수도권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 내는 어떠냐도 같이 좀 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수도권 이외의 지역의 아파트들의 미분양 계속 좀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뭐 대구나 뭐 부산, 광주 같은 이런 이제 지방권 내의 아파트의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는 여전히 건설 업체 입장에서 보면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현재 상황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이런 건설주 관련된 부분은 아마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아마 아직까지는 접근해 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 네네. 여기 지금 재건 바람도 불고 있고 확실히 수급이 모일 수 있는 이유들은 충분하긴 한데요. 사실 건설이 이제 본업적으로 잘 가기 위해서는 분양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현재 미분양 리스크 직면된 상황은 맞습니다. 좀 장기 호흡보다는 현재 수급적 포지션으로서 건설주는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 오늘 또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 쪽이요. 실리콘2입니다. 자, 페이스메이커 화장품주의 페이스메이커는 실리콘2다라고 말씀하셨던 차 의원님께 본격 질문 드립니다. 이제 다시 살아나는 겁니까? 이게 다시 살아난다라고 보기 어렵죠. 왜냐하면 제가 이제 실리콘2가 올라갈 때의 모습과 지금의 상황은 좀 다르죠. 실리콘2의 매수 관점은 그러면 어디냐? 5만 5천에 넘어갔을 때 매수 관점입니다. 지금 밀렸을 때 사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지금 이제 5만 원대 벽이 하나 있고 5만 5천 원대 벽이 있는데 이 벽을 뚫어준다라고 어느 누가 장담을 할까요? 뚫어주려면 뭐가 드러나야 되느냐? 거래량이 분출해야 됩니다. 거래량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현재 제가 이제 이것도 매도를 말씀드려왔는데 네. 매도를 못 하고 있다라고 해서 5만 원대 물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러면 다시 지금 현재 내가 한 15% 빠져 있는데 5만 원 오면 파시겠습니까? 안 파시겠습니까? 팔고 싶을 거예요. 팔고 싶을 거예요. 왜냐하면 만 원짜리가 5만 원 간 건데 그거 못 팔았는데 지금 현재 5만 원이면 팔겠죠. 그거를 받아낼 정도의 거래량이 늘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차트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주식은 상대성이기 때문에 자 5만 5천 원짜리가 4만 2천 원 20% 밀렸으니까 난 사야지가 아니라 5만 4천 원 꼭대기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원금만 오면 팔아야 되겠다라는 심리가 더 강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것을 돌파했을 때 매수하라고 차트의 기본적인 이게 원론에 나오는 책에 나오는 거죠. 고점을 돌파했을 때 사라라는 거죠.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조선해양도 박스권 돌파할 때 사라고 그랬지 14만 원 밑에서 사라는 얘기는 안 했던 거죠. 오히려 그때가 더 쌌습니다만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서는 좀 자율 반등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또 한 가지 보면 지금 이제 우리가 잘 팔리고 있고 여전히 뭐 실적이 좋고는 있습니다만 현재 차트 상태가 이제 꺾였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면 일단은 조금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냉정한 판단으로서 현재 화장품주 대표주까지 점검 받아봤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했고요.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